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서울 심장부를 관통하는 종로의 차량 제한 속도가 오늘부터 시속 50km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서울 간선도로에서는 처음으로 적용된 거라고 합니다. 이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라고 하는데 3개월 뒤부터는 단속도 시행됩니다. 이 구간 지나실 때 낮아진 시속 10km의 여유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6월 27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연세로 차 없는 거리가 주말에 이어 금요일까지 확대된 뒤 인근 상인들의 반발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만성적인 주차난을 호소했던 강동구 고덕동의 공영주차장 사업이 추진됩니다. 2020년까지 180년 규모가 조성됩니다. 천호대로 확장 공사가 8년 만에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인공폭포와 물놀이장을 갖춘 공원도 조성됩니다. 노원구 지역 화폐 이용률이 2달 새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봉사와 기부를 통해 포인트를 얻고 포인트로는 물품 구매도 가능합니다. 서대문구 연세로에는 주말에 한해 차 없는 거리가 시행돼 왔습니다. 지난달부터는 금요일에도 차 없는 거리가 확대 시행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일부 상인들이 차 없는 거리 확대에 반발하고 나서 한 달여가 지난 지금도 잡음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첫 소식 오신영 기자입니다. 서대문구는 지난달 4일 연세로의 주말 차 없는 거리를 금요일로 확대했습니다. 차량의 출입을 막고 보행자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해 상권 활성화를 기대한 겁니다. 하지만 차 없는 거리 확대는 시행 전부터 일부 상인들의 반발이 제기됐습니다. 상인들은 도로를 폐쇄하는 것이 오히려 상권을 죽이는 행정이라는 주장입니다. 사람이 걸어서 오는 장소가 있고 차를 몰고 올 수 있는 장소가 있는데 신촌이라는 데는 유일하게 차를 몰고 와야 될 장소인데도 불구하고 차 없는 거라는 그 타이틀 하나 가지고 계속 이렇게 밀어붙인다면 상인은 과연 누구를 위해서 장사를 해야 되고. 연세로 차 없는 거리가 금요일로 확대 시행된 지 한 달여. 하지만 일부 상인들은 여전히 반대 입장을 보이면서 잡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대문구청은 수치를 제시하면서 사업이 성공적이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신촌의 주민과 상인들은 그 숫자를 믿지 못하겠다고 주장하면서 반대 근거를 제시합니다. 장사가 안 돼요. 생계의 위협을 갖고 있으니 확대를 멈추고 대안을 마련하고. 서대문구는 일부 상인들의 의견일 뿐 대다수의 상인들은 차 없는 거리를 반기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2010년부터 토론회와 담당 공무원의 실사를 거쳤고 상인과 주민들의 의견 수렴 절차도 진행했다는 겁니다. 본래 사업 취지와 목적에 반하는 소수 반대 의견은 그 이유를 납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의견의 근거 또한 각종 현황 및 분석 자료와 비교할 때 타당성이 매우 부족한 주장으로 판단됩니다. 결코 상인이 배제되거나 시민이 배제되지 않았다. 연세로 확대 시행뿐 아니라 주차 공간 부족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면서 공방은 이어졌습니다. 신촌을 가겠느냐? 저는 가고 싶지 않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주차가 불편해서 못 가겠습니다. 고객들이 신촌을 이용하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인데요. 이런 이용자의 마음을 읽지 못했기 때문에 그 지역의 사설 주차장 텅텅 비어 있습니다. 주차 공간이 없어 주차가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주차 문화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수익자 부담의 원칙 적용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민의 건전한 상식을 통해서. 한편 서대문구는 앞으로 연세로를 전면 차 없는 거리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번 논란이 차 없는 거리 확대 시행 한 달여 만에 나온 것이어서 상인들과의 갈등은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오신영입니다. 서초구는 6년 전 강남대로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현재는 천여 곳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는데 간접 흡연으로부터 보행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금연구역에 비해 흡연 장소가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용 기자입니다. 올해 1월 기준으로 서초구가 지정한 금연구역은 1,198곳입니다. 유동 인구가 많은 거리나 광장, 학교 인근 등이 주된 장소입니다. 현장엔 전담 요원 2명이 한 팀으로 투입돼 주 5일간 금연 단속을 진행합니다.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구 조례에 따라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되지만 흡연 적발은 끊이질 않습니다. 담배를 살 수 있는 곳은 있지만 금연구역 인근엔 흡연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땅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단속 과정에선 전담 요원과 흡연자 간의 마찰이 벌어집니다. 누가 뭐 안 한 것도 아니고 뭐 아니 했잖아요. 아니 제가 이제 안내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런데 했으니까 여기는 흡연 구역이 자체가 없어요. 흡연 구역도 안 만들어 놓고 흡연 금지 장소만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뭐 어디 가서 피라고요. 별도로 흡연한 장소는 없고요. 금연구역을 경계를 벗어난 지역에서는 흡연을 할 수 있는데 지난해 구가 지정한 금연 구역에서 적발된 단속 건수는 26,391건, 2년 전에 비해 55.56%포인트 증가했습니다. 흡연자들이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곳을 찾지 못해 결국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되는 겁니다. 하지만 구는 비흡연자를 위해 금연구역을 더 확대, 지정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이제 사당역 400m, 그다음 교대역 700m를 확대 지정 운영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구에서 운영하는 흡연부스 3곳 중 2곳은 청사 주차장과 옥상에 설치된 상황. 갈 곳 없는 흡연자들이 금연구역으로 내몰리면서 시민 모두에게 피해가 가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재용입니다. 단독주택과 다세대 주택이 몰려있는 강동구 고덕동. 주차 문제가 심각한 지역 중 하나죠. 여기에 인근에 있는 동명 근린공원을 찾는 사람들까지 더해져 주차난이 극심했습니다. 최근 공영주차장 사업이 탄력을 받으면서 주차난 해결에 파란불이 켜졌습니다. 보도에 박영찬 기자입니다. 주택가 이면도로 사이로 차들이 줄지어 있습니다. 주차 구역이 아닌 곳에 정차된 차량들도 눈에 띕니다. 주민들의 차와 인근 공원으로 운동하러 온 사람들의 차량들이 도로변에 비는 공간마다 주정차하고 있는 상황. 주민이나 공원을 찾은 사람들 모두 불편함을 호소합니다. 많이 불편하죠. 여기가 차들이 여기가 꽉 막히니까. 차댈 데가 없어요, 첫째. 그러면 밖에 대놓고 있으면 주민들을 막 민원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불편한 점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 지역 일대는 주차 공간이 없는 단독주택과 다세대 주택들이 즐비한 탓에 만성적인 주차난에 시달려왔습니다. 여기에 인근 공원을 찾는 체육 동호인들의 발길이 늘면서 주차 문제로 고통받는 주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지역 일대에 주차 문제를 뚫어낼 활로가 마련되면서 숨통을 트이게 됐습니다. 2016년부터 시작한 공영주차장 건립 사업이 서울시의 투자 심사를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공영주차장이 생길 동명근린공원 축구장 지하엔 총 1,700여 평 규모로 차량 180여 대의 주차 공간이 조성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체육동호인들이 이제 주차를 주택가에 하는 바람에 주택가 주민들과의 분쟁도 좀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었고요. 동명근린공원 지하를 활용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는 계획을 추진을 했고요. 한편 강동구는 2020년 완공을 목표로 내년 안에 동명근린공원 지하 주차장 공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영찬입니다. 지난 2010년 시작된 천우대로 확장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이달 말 인공공원이 조성되면 모든 공사가 끝납니다. 8년이라는 오랜 시간을 두고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천우대로 확장 공사 현장에 조성엽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아차산역 사거리에서 천호대교 남단으로 이어지는 2.6km 구간입니다. 교통 정체가 잦던 곳이지만 6차로에서 10차로로 도로가 넓어진 후 차량 소통은 원활한 모습입니다. 지난달 1일엔 이 구간의 버스 전용 차로도 개통돼 교통 흐름 개선에 한몫하고 있습니다. 동대문서부터 천호대로가 쭉 이어지면서 거기가 단절 구간이었거든요. 우리가 이제 6차로에서 10차로로 넓혔고 또 버스 중앙차로 하나를 확보를 함으로 인해서 전용차로가 단절되어 있는 것을 복원시켰기 때문에 전체적인 대중교통 흐름이라든가 그다음에 그런 거에 기여를 할 거라고 보고. 1,060억 원을 들인 천호대로 확장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공사를 시작한 지 8년 만입니다. 현재는 도로 확장 등 기본적인 공정은 끝났고 인공공원을 조성하는 작업만 남았습니다. 인공공원은 18,700제곱미터 크기로 천호대로 지하차도 위에 천장을 덮어 만들었습니다. 이곳엔 인공폭포와 물놀이장, 분수대 등이 들어섭니다.
공원 조성은 당초 공정엔 없었지만 천호대로로 인해 단절된 아차산의 녹지축을 연결한다는 의미로 지난해부터 추진 중입니다. 상부 공원 조성하는데 약 한 4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벽천 폭포, 전망 데크, 상징 조형물하고 뭐 관람석 같은 게 조성이 됩니다. 인공공원의 공정률은 현재 92.6%로 이달 30일 완공됩니다. 한편 지난해 1월 설명회 당시 아차산과 인공공원이 서로 어울리지 않아 혈세 낭비일 뿐이라는 주민들의 지적이 많았던 만큼 공원 조성 후 주민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경기 케이블TV 조성엽입니다. 노원구가 지난 2월부터 시작한 지역 가상화폐 노원의 인기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가맹점과 사용자 수가 2달 새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박선화 기자입니다. 노원구의 한 지역 서점입니다. 동네에선 제법 큰 규모임에도 시내 대형 서점과 인터넷 서점과의 경쟁에선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이 서점이 판로 개척을 위해 선택한 길은 지역화폐 노원 가맹점 가입. 가맹점 가입 후 이용객 수는 늘었고 서점 홍보 효과에서도 재미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실제 지역 주민이 지역 서점에 오셔서 지역 화폐를 또 사용하시면서 그 외에 또 저희 노원구 홍보도 되고 또 다른 책도 같이 구매해 주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저희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노원구가 지난 2월부터 시작한 지역 가상화폐 노원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역화폐 노원은 지역 내에서 이용 가능한 화폐 개념입니다. 봉사활동과 기부를 할 경우 포인트가 적립됩니다. 봉사활동 1시간은 700노원, 즉 700원이며 기부금품은 물품비의 10%가 쌓입니다. 쌓인 포인트는 노원구에 등록한 서점과 음식점 등의 가맹점 270여 곳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작 당시에는 가맹점이 공공가맹점, 민간가맹점 합쳐서 86개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272개소 정도로 지금 한 150개 개소 정도 늘었고요. 노원구는 지역화폐 사업이 연착륙한 것으로 보고 올해 말까지 가맹점 수를 950곳까지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케이블TV 박선화입니다. 제7대 서초구의회가 지난 25일 마지막 임시회를 열었습니다. 임시회에선 육아문화 확산과 가족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남성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급하는 안이 수정 가결됐습니다. 또 운영이 종료된 영어센터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안이 통과됐고 서초 어르신 행복 이음센터의 민간 위탁 동의안과 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이 원안 가결됐습니다. 어제 오후 6시쯤 금천구 가산동의 한 공장 단지에서 높이 1.8m짜리 담 일부가 붕괴되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담 근처에 있던 차량 한 대가 파손돼 1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고 인명 피해는 없습니다. 구조대는 공장 단지 내 나무가 담 쪽으로 쓰러지면서 담이 붕괴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25일 북한산 의상봉 부근에서 외국인 등산객이 산행 중 미끄러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구조대는 등산객이 우측 발목에 골절상을 입은 것으로 보고 현장에서 응급처치 후 헬기로 이송했습니다. 뉴스라이브 사건 사고였습니다. 어제까지는 많은 비가 내렸지만 다시 토요일까지는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럴 때 집 근처 가까운 곳에서 물놀이 계획 어떠실까요? 본격적인 여름을 앞두고 물놀이장이 문을 열고 있습니다. 최근 개장한 성내천 물놀이장에 태윤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작은 인공폭포 아래 옹기종기 모여든 아이들. 굽이치는 시원한 물줄기를 온몸으로 느끼며 잠시나마 더위를 잊어봅니다. 선생님이랑 같이 놀고 친구들이랑 물놀이해서 놀아서 즐거워요. 공 갖고 놀고 튜브 타고 놀고 물도 마시고. 풀장에서는 자기보다 큰 튜브에 오른 아이들이 물장구 치는 데 여념이 없습니다. 손자하고 같이 물놀이장 개장한다 그래서 왔어요. 근데
와보니까 너무 좋고 우리 손자가 놀기에 아주 좋은 거예요. 아주 즐겁고 재밌었습니다. 지난 2004년 첫 개장 이후 도심 속 피서지로 손꼽히는 성내천 물놀이장이 올해도 문을 열었습니다. 꼬불꼬불 길게 뻗은 풀장의 길이만 160여 미터. 물의 높이는 30에서 최대 80cm로 비교적 낮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제 종아리 높이의 얕은 수심으로 영유아도 안전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습니다. 곳곳에는 안전요원들이 배치돼 만일의 사태를 대비합니다. 특히 올해는 파라솔 이외에 불볕더위를 막아줄 그늘막도 추가로 설치될 계획입니다. 실적으로 이제 없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아이들을 이제 돌보는 부모님 같은 경우는 햇볕 아래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이제 농촌에서는 이제 그늘막을 활용해가지고 이렇게 성내천 물놀이장은 오는 8월 31일까지 운영되며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태윤영입니다. 중구가 제2회 어린이 한강 건너기 수영대회에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코스는 잠실대교 남단 도선장을 출발해 대교 북단에 이르는 1km 구간입니다. 참가 대상은 초등학생 300명으로 자녀와 함께 한강을 건너고 싶은 학부모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구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8월 중으로 3차례 이상 안전교육과 생존수영법 강습을 실시합니다. 신청은 다음 달 16일까지 중구 홈페이지나 이메일을 통해 할 수 있고 대회는 오는 9월 1일 토요일에 개최됩니다. 서대문구의 청년 예술가들을 위한 창작 공간이 문을 열었습니다. 공간 대여뿐만 아니라 청년 예술가들의 성장을 돕는 교육들도 진행될 계획입니다. 보도에 오신영 기자입니다. 밖에서 안이 쉽게 보일 수 있도록 개방감을 살린 공간. 지하 2층에는 음악과 연극, 무용 등 예술 활동을 펼칠 수 있는 80석 규모의 소극장이 마련됐습니다. 2층과 3층에는 회의와 세미나를 위한 커뮤니티 공간이 조성됐습니다. 청년 예술가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신촌 문화발전소입니다. 원래 음악하면은 이게 시끄러워서 마음대로 못하는데 장소도 마음대로 쉽게 빌 수 없잖아요. 근데 쉽게 빌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신촌 문화발전소는 소극장과 커뮤니티 공간의 대여뿐 아니라 청년 예술가와 청년 문화 기획자 양성을 위한 교육도 제공합니다. 청년 문화 예술인들을 위한 강좌 같은 것들을 기획을 해서 그 강좌나 또는 컨설팅을 통해서 그들이 이 문화예술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고 성장을 돕는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신촌 문화발전소는 원래 청소장비 보관 창고가 있던 곳입니다. 주택가 한가운데 위치해 신촌 일대 지역 주민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곳을 기본적인 베이스 캠프로 내지는 아지트로 우리 예술이 더 피어나는 이런 공간을 만들 필요성으로 이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신촌에 있는 청년들이 더 많은 공연 예술 활동을 이곳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대문구에서는 올해 창천문화공원의 청년문화 전진기지와 홍제동과 무학지역 인근의 무중력지대도 운영을 앞두고 있어 청년들을 위한 창작 공간 지원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오신영입니다. 조선시대의 희우정으로 불렸던 마포구 망원정에서 희우정 축제가 열렸습니다. 역사적 의미를 배경으로 희우제도 지내고 어르신들을 위한 양로연도 펼쳤습니다. 천서연 기자입니다. 전통 복장을 한 사람들이 제를 올립니다. 그 옛날 가뭄 해소를 위해 지냈던 제사 기우제입니다. 헌관들이 나와 절을 하고 축문을 읽고 조선시대 모습 그대로 기우제가 재현됐습니다. 이번엔 양로연입니다. 노인들을 받들고 공경한다는 뜻으로 베푼 잔치. 사람들 앞으로 떡과 음료가 놓인 다과상이 차려지고 무대에서는 구성진가락의 민요와 장구춤도 펼쳐집니다. 우리나라의 뜻이 되는 거고 얼마나 좋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종대왕도 목적이하고 또 모든 것을 다 기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어서 고맙죠. 마포 희우정 축제가 열렸습니다. 희우정은 지금의 망원정. 세종대왕이 가뭄이 극심하게 든 농가를 살피러 왔다가 정자에 들렀는데 갑자기 비를 만났다며 기쁠희에 비우자를 써 희우정이라 이름 붙여졌습니다. 희우정 축제는 망원정의 이런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어떤 풍년제를 지냈던 그런 거를 포함해서 또 지역의 어르신들을 대접하는 이러한 사안을
요새 와서 좀 재현을 한번 해보자 우리가. 그래서 요 순간에 우리가 과거의 조선시대 때 세종대왕으로 모두가 다 가는 겁니다. 올해로 두 번째, 제사와 연회 모두 전통 방식을 따랐고 참여한 주민들도 모두가 조선시대 사람들이 되보자며 한복을 갖춰 입기도 했습니다. 단 하루였지만 잠시나마 조선시대 희유정이 돼본 망원정. 망원정의 역사적 가치는 물론 전통 문화도 계승하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천선입니다. 구로구가 집중호우 시 하천 수위 상승에 따른 사고 예방을 위해 지역 내 하천에 재해 예경보 시스템을 추가로 설치합니다. 대상 하천은 도림천과 목감천으로 구는 하천 수위와 위험 정도를 이용객에게 알리는 전광판을 추가로 설치하는 한편 안양천 징검다리에는 진출입 차단기가 설치됩니다. 현재 도림천과 목감천 그리고 안양천에는 위험 상황을 알리는 자동 경보 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마철을 대비해 노원구가 지역 내 노후 건축물에 대한 안전 점검에 들어갑니다. 기간은 8월 말까지며 점검 대상은 뉴타운 재건축 정비구역 내 모든 건축물입니다. 구는 외부 전문가와 합동으로 이번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수조사 결과 문제점이 발견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보수 보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중국 하난령으로 얼어붙었던 외국인 관광객 수가 다시 활기를 띠고 있다고 하죠. 그런데 서울 곳곳의 관광센터는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진 장소에 단순한 리플릿 제공, 비어있는 공간들까지. 한 해 서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1,000만 명이라고 하는데 제대로 된 밥상을 차리고 손님을 맞이해야 할 겁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